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변압기 무브와 투입을 할 때 전압이 최대인 시점에 투입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았죠. 자, 이번 시간은 변압기 투입을 할 텐데 과연 전압이 0일 때 투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은 자, 무손실이고요.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선로에 권선 저항이 존재하지 않죠. 대신 이러한 자화 인덕턴스만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압이 0인 시점에 투입을 했다라는 거죠. 허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으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투입 직전과 투입 직후에 자속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속 일정 법칙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잔류 자속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파형이 얘라면 원래 같으면 90도 늦게 자속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원래 같으면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속 일정 법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 보이시죠? 요 값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류에 해당하는 자속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손실이 없기 때문에 파이 DC 분에 해당하는 요 친구는 자, 파이 M 요 친구 보이시죠? 얘가 마이너스 파이 M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그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녹색 그래프와 얘를 1번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요 친구를 2번이라고 두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더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자, 여기 3번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를 3번이라고 둘게요. 여기 보이시죠? 자, 파이 m에 해당하는 자화 전류는 자, 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허나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했기 때문에 2파이 m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값을 갖게 된다? 자, 2im에 해당하는 자화 전류 값을 갖게 돼요. 자, 요게 바로 여자 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0 시점에 투입할 경우 강자성체 자속 전류를 선형 특성으로 가정하게 되면 여자 전류는 기껏해야 여자 전류의 2배 정도만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의 크기 IM을 전격 전류의 크기 3에서 5% 정도로 본다. 따라서 현재 여자 전류 최대치는 자, 2IM이 되겠죠. 전격 전류의 약 6에서 10%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자 돌입 전류라고 보기에는 작은 값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강자성체의 자속 전류가 비선형 특성일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자화 자속을 살펴봤으면 자, IM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그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화 자속 파이 M은 자, IM과 시간에 따라 동위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2IM이 되고 이 친구는 얼마가 된다? 자, 2파이 M이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 친구 있죠. 얘가 감쇄하지 않는 이유는 자, 무엇 때문이다? 자, 무손실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이와 I는 시간에 따라 동위상이므로 어떻습니까? 시간에 따른 파형이 같게 되는 거죠. 자, 요 점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자, 무손실은 동일합니다. 허나 자속 전류가 비선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같으면 파이가 이렇게 나와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포화가 되기 때문에 자속은 파이 m으로 계속 일정하지만 자화 전류 값은 어디까지 폭증을 하게 된다? 자, 전격 전류의 약 10배 정도로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화 전류가 자,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전격 전류의 10배가 되고 전격 전류는 자화 전류의 몇 배다?
약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자화 전류의 몇 배가 커진다? 약 200배 정도가 커지게 돼요. 이게 바로 여자 도립 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모손실을 가정했으니까 DC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파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자화 전류 IM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속 전류가 선형이 아니라 자, 비선형입니다. 제가 강의 교환을 수정을 해서 올려놓았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속 전류가 선형인 경우에 아까 자화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값이 몇이라고 했죠? 자, EIM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속 전류 관계를 비선형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정격 전류의 몇 배가 된다? 자, 8에서 12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 친구가 뭐가 되죠? 자, IN이 되고요. IN은 자화 전류의 약 20배가 된다. 제가 여기에서는 IM이 IN의 약 5%다 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통상적인 여자 전류는 전격 전류의 5%라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여자 전류, 즉 IM이죠. 이 크기에 160배에서 240배 가까이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죠. 자, 허나 이러한 여자 도립 전류 인러쉬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속 전류의 비선형 관계를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0 시점에 투입하게 되면 벌어지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압 투입 시점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는 없어요. 뭐 변압기에 필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동작을 좀 억제를 하거나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는 손실일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선이 있으면 권선 저항 R1이 있겠죠. 자,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 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자화 리액턴스 XM이 있죠. 자, 그러나 자화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를 분석할 때는 이 친구 보이시죠? 얘를 빼버려요. 그러면 등가회로는 다시 어떻게 작성이 되냐? 자, 권선 저항 R1과 자화 인덕턴스 XM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우리는 이 회로가 어떤 회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직렬 RL 회로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직렬 RL 회로에서 시정수는 이 등가 회로에 비춰보면 자, 요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뭐 스몰 R1을 뭐 라지 R1으로 뭐 바꿔 써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시정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속 전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선형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속 전류 관계가 결정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자속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자,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왜냐? 자, LM 값이 일정하니까 R1도 당연히 일정하겠죠. 그럼 시정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허나 비선형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죠. 자, 비선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LM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자, 변화합니다. R1이 고정이라 할지라도요. 자, 그럼 시정수는 고정이다 변동이다? 당연히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있는 경우에 시정수의 변화 문제로 인해서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어려운 논문 같은 경우에 시정수를 인덕턴스의 변화에 따라서 구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책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해서 시정수를 일정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속 전류의 관계를 비선형으로 둔다면 자, 시정수 요 친구 보이시죠? 여기에 요 값 있죠? 자화 인덕턴스 값이 자, 불포화 포화 영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속 전류 관계를 선형으로 둔다면 자화 인덕턴스 값 요거 보이시죠? 얘가 고정인 상태가 되며 시정수가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분석하기가 상당히 편해져요. 그리고
파이 DC는 자, 뭐와 대칭이죠? 자, 자와 전류 IM과 대칭입니다. 자, 이 값이 R1에 의해서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만족해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자속은 이런 식으로 점차 감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속 전류 관계를 선형으로 뒀기 때문에 여자 전류도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지금 이 파형은 어떻게 나온 거죠? 자속이 있어서 얘를 1번이라 두고 이 녹색 친구를 2번이라 두면 자, 요 친구가 1 더하기 2가 돼서 자,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와 동일한 친구가 나올 겁니다. 왜냐?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했기 때문이죠. 자, 허나 이렇게 선형 관계를 가정을 해놓고 시정수를 일정하게 맞춰둔다라는 거죠. 자속 전류 관계가 선형이다라는 것은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가정을 하게 돼요. 자,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바로 파이 m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포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포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포화가 일어났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DC 값이 지속적으로 감쇄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길이 보이시죠? 얘네도 점차 감쇄를 하겠죠. 요 점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여자 전류도 여기에서 폭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시정수를 일정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 부분에서 포화가 됐겠거니 하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들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그냥 분석하기가 까다로워 가지고 시정수를 고정인 상태로 두고 그냥 포화가 됐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써놨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속 전류의 선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즉 시정수를 자, 고정인 상태로 두겠다라는 거죠. 여자 도립 전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사실상 발생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 자속 전류의 선형 관계를 가정했기 때문에 전류가 평상시에 약 2배 정도로만 커진다라는 거죠. 한번 가정을 더 꽈가지고 파이 m을 초과하여 자속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여기에서 그냥 포화가 일어났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변압기 용량과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